소상공인 기심정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주방관리 두 번째를 강의할 전계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방관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우리 몸에는 심장에 있듯이 주방도 가게 전부 다 가게 전체에서 심장 같은 분이 어디냐면 바로 주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설계해야 되고 주방기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주방 경영 관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환경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인적, 메뉴 위생 같은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방관리, 좁은 의미에서는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서 주방 설계, 시설, 기기, 기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하고요. 넓은 의미에서는 사업시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사관리, 메뉴, 원가 또는 위생, 안전, 식재료의 구매, 검수, 출고, 재고 등 구매 관리가 포함된 총체적인 관리 활동을 우리는 주방 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주방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나요? 주방에 대부분이 있는 게 뭐예요? 네, 네, 맞습니다. 냉장고 있죠. 네, 가스대도 있죠. 또 음식도 있고 식품도 있고요. 재료라든가 여러 가지도 있죠. 이따 주로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스대라든가 환풍기라든가 냉장고, 칼, 도마라든가 집기류라든가 식재료, 배수구 이런 곳이 이제 생각이 나고 이런 게 또 있고요. 우리가 주방 관리는요, 내가 한식을 할 것이냐, 양식을 할 것이냐, 중식을 할 것이냐, 일식을 할 것이냐의 메뉴에 따라서 주방 관리는 바뀐다는 거죠. 동선 배치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일자형을 하던 디귿자형을 하던 그 규모에 맞게 하시면 되지만 이 동선 배치 참 중요합니다. 종종 걸음을 한 번 칠 거를 두세 번 치게 만드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동선 배치할 때는 정말 내가 주방에서 일할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도 좀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방을 좀 아시는 분들이 이 동선 배치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 가스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 가스 시설 같은 거는 아주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한번 해보면 이 관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고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또 이동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돈도 또 들어가요, 추가로. 그렇기 때문에 전기, 가스 조심하시고요. 이 전기 할 때 문어발식으로 막 여러 개 한꺼번에 막 꽂는 거 이런 거 정말 지양해 주셔야 됩니다. 식당에 가면 한 코드에다가 막 몇 개씩 꽂아놓고 하고 그런 거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참 조심히 하셔야 되고, 환기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이 환기가 잘 안 되잖아요. 어디 곳에서 외식 산업을 하던 간에 환기는 필수적이에요. 이게 환기가 잘 안 되면요, 눈이 굉장히 매워요. 맵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저녁 때 하루 종일 있다 보면 눈이 나중에 보면 토끼 눈처럼 빨갛게 돼요. 그래서 환기 참 중요합니다. 배수도 굉장히 중요하죠. 배수 잘못하면 물 난리 속에서 합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할 거 바로 위생입니다. 위생. 요것만 여러분들이 주방 관리에서 기억하시고 앞으로 설치를 하시든 앞으로 다시 또 다른 데 가서 사업을 하시든 현재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도 요거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호텔의 어떤 주방을 제가 이제 사진을 본 건데요. 천장도 이렇게 스테인리스로 하고 그러면 여기에 단점은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장점은 반영구적이라는 거죠. 스테인리스는. 그 다음에 청소하기도 수월해요. 그리고 일단은 깔끔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왕에 돈을 들여서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스테인리스로 동선 배치라든가 모든 것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좋다는 거죠. 물론 호텔 같은 데는 이거 이제 그날 하고 나면은 기물팀이라고 있어가지고 청소, 살균, 소독을 다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게 청결하고 위생에 신경을 쓰는데 우리가 자영업자들이라든가 뭐 규모가 좀 적고 이런 분들도 일단은 좀 처음에 투자하실 때 주방은 이렇게 완벽하게 처리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 가스대, 저희가 쓰던 식당의 가스대가 이랬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멍이 막혀요. 그러면 구멍이 막혀. 찌개가 끓었어. 그러면 찌개 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구멍이 막히잖아요. 구멍이 막히면 이거를 청소를 안 하고 그냥 사용하면은 단점이 뭔지 아세요? 끓음이라는 게 올라와요. 끓음. 그 끓음이면 냄비라든가 뚝배기에 묻으면 어떻게 돼요? 그 수세미로다가 접시를 만약에 닦았다 그러면 접시 잘 지지도 않아요. 시커먼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스대는 그날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여러분들 아주 이게 필수적입니다. 이 가스대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방도 기구도 깔끔하게 쓸 수 있고 그러면 이 가스대 청소는 매일매일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거 가스 정말 우리가 이거 환기 조심해야 됩니다. 환기부터 일단은 한 다음에 점화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 가스 하면은 약간 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제가 초창기 때 이거 제가 음식점을 경영할 때 이제 손님들이 한 4-5명이 같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방에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그 전에 했던 식당은 점포에 방이 딸린 식당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밸브를 열고 불을 켜는데 지금같이 딱 불이 나와가지고 딱 켜는 게 나중에는 나왔는데 그전엔 딱딱딱딱 몇 번 하고 막 그래야 돼요. 한참 하고 나면 그래서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딱딱딱 누르는 순간에 갑자기 펑! 막 소리가 난 거예요. 손님들은 막 불나는 줄 알고 다 뛰어나가셨고 저는 그때 방에 아이들이 있었어요. 아이들 데리고 나가려고 그때도 제가 모성애가 발동되더라고요. 쫓아가서 아이들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려는데 보니까 불은 안 났어요. 이제 진정을 하고서 이제 다시 들어와가지고 하고 그랬는데 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빨리 준비해 드릴게요. 했더니 아줌마 그게 아니라 우리보다도 일단 가서 거울 좀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안쪽에 들어가서 이제 거울을 봤어요. 눈썹, 손눈썹 다 탔어요. 없어요. 아예. 그리고 또 알고 보니까 머리 앞부분 있죠? 다 탔어요. 그 펑 소리에. 불은 안 났지만 거기서 불꽃이 튀어가지고. 그래서 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다시 제가 정리를 한 다음에 손님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 이게 벌써 30년 전 얘기예요. 30년 전의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도 가스 안 켭니다. 집에 가스 안 써요. 예. 전기 렌지로 바꿨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리고 나서 지금도 식당에 가면은 저는 주방 앞쪽에 자리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주방 앞쪽에 자리밖에 없어요. 그러면 안 먹고 저는 나와요. 빈자리가 나올 때 기다리든지 아니면 다른 집으로 가든지. 그때 정말 놀래가지고, 이 가스 킬 때 놀래가지고. 만약의 경우, 제가 그런 정도로 사고를 당해서 지금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저는 정말, 그런 걸 가지고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 그때 불이 정말 났다든가 화재가 났다 그러면은 그분은 아마 평생을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가스는 여러분들 정말 잠깐이라도 잊으시면 안 돼요. 가스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풍기 보시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잖아요. 네. 이 정도 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스위치를 올리면 안 돌아가요. 네. 그러다 다시 한번 스위치를 켜가지고 내비뒀다 한 5분 있다 되면 그때서 이제 열이 나서 그때 돌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몇 년 쓴 걸까요? 사실은 아니에요. 청소 안 하고 요거 한 1-2개월만 써도 이렇게 되는 현상이 많아요. 어떤 메뉴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 환풍기 같은 경우는요, 정말 자주 닦아줘야 돼요. 예. 그리고 만약 이런 정도면 교체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런 환풍기를 위생검열이 나왔다? 이건 바로 뭐, 예, 바로죠, 이런 거는. 예, 이거는 완전히 점검에 걸리는 거죠. 바로 교체해서 쓰셔야 되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배수관 아주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점포를 얻을 때 배수관이 뭐 어떻게 됐고 뭐 이런 거 잘 안 따져요. 그냥 있는 건물에서 내가 시설하고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철두철미하게 배수관은 여러분들이 챙기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이 점포라든가 이 가정용이라든가 같이 있는 데는 보면요. 이게 하수관이, 배수관이 쪼만해요. 예, 폭이 좁아요. 가늘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한 며칠 쓰고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주 막혀서 이거 나중엔 결국은 공사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케이스거든요. 처음에 배수관을 그냥 우습게 생각을 하고 그냥 있는 대로 다 설치해서 가스랑 다 가지고 영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물 난리가 난 거예요, 주방에서.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막 이제 하수구 뚫는 사람들 와가지고 해도 이게 쉽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가게 문을 닫고 3일 동안 문을 닫고 이거를 전부 다 내놓고 다시 시작을 했다는 거죠. 예, 배수관을 다시 하고 다시 했어요. 다행히 그래도 배수관이 가스 논 다이 밑으로 안 지나가면 다행인데 거기를 만약에 지나갔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배수관 공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스도 다 옮겨야 된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아예 이 배수관은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이 정리하시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제 주방 관리도 이제 앞으로는 점점점 수월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리스타 로봇을 라운지랩 황성재 대표가 발명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어떤 치킨집에서는 튀김 로봇을 사용하고 있고요. 점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뭐 일식집이 됐든 어디든지 보면 튀김 종류 하는 데 많잖아요. 예. 그리고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때는 뭐예요? 시간을 딱 정해놓으면 그 시간에 정확하게 알아서 튀겨주고 다 옮겨주고 하는 거. 예. 참 이거 좋아질 것 같고요. 점점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요?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크레오 코리아라는 데서는 자율조리 시스템을 주방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좀 더 우리 주방에 사물 인터넷이 들어가고 인공지능이 들어간다면 좀 더 편리하게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위생 관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생 관리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위생 관리에서 식중독 종류와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생 관리는 그럼 무엇이냐? 한번 보면 사람에게 안전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관리 업무 중에 하나인데 그럼 대상이 누구냐? 바로 사람, 그 다음에 식품, 시설, 설비라는 거죠. 그래서 위생관리는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 공중위생관리법에 보면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위생관리 정말 중요한데 이게 참 위반 사례가 많아요. 21년이면 올해잖아요. 올해 4분기에 지금 전국에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식약청에서 8월 9일부터 20일이면 한 달 정도 안 됐어요. 3달 정도 전에 4,881개 교소를 검사를 나갔어요. 검열을 나갔더니 여기에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51개소가 식품위생법에 위반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요 위반이 뭐였느냐? 이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 사업 하시는 분들이 이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 첫 번째 가장 많은 게 뭐였냐면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 건강진단 받아야 됩니다. 완전히. 그 다음에 위생관리가 미흡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유생모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생모를. 음식하는 사람들이. 중요한데 그 다음에 조리장에 내 폐기물 뚜껑, 미설치 등 시설 기준을 위반했다. 유통기간을 경과한 거를 보관하고 있었다. 여러분들 유통기간 지난 거가 보관되어 있다는 거는 먹겠다는 얘기잖아요. 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사업자가 깜빡할 수 있어요. 주방에서 깜빡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먹어야 돼요.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업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영업하는 사람들은요. 일단은 뭐니 해도 손 세탁. 손을 제대로 씻기를 잘해야 돼요. 손 씻기를만 제대로 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유생장갑을 끼워야 돼요. 유생장갑을 끼는데 끼긴 끼웠는데 이거를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시로 바꿔줘야 된다는 게요. 네,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충분하게 가열을 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원재료라든가 조리기구라든가 이런 거는 철저하게 세척하고 소독해야 된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단이라든가 원재료 보관 온도를 항상 준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식중독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염두에 두시고 모든 것은 어떻게 돼요? 식품 관리에 신경 쓰셔야 되고 유생 관리를 철두철미 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유생하면은 떠오르는 게 뭘까 있을까요? 유생. 예. 유생하면은 우리가 사실은요 보이는 것도 많아요. 보이는 게 많잖아요. 어떤 게 보여요? 아유 화장실 우리 집이 이렇게 더러워. 아유 너무 불결하다. 예. 가끔가다 바퀴벌레도 나왔어. 눈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정수기에 아우 막 그냥 새카맣게 찌든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 주방 집기도 불결해 보여. 이런 거는 그래도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말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유생이 꼭 필요한 이유예요. 보이는 거는 불편함을 느끼고 불쾌함을 느끼고 아우 뭐 이렇게 인상을 찌푸리고 말지만 보이지 않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생이 꼭 필요하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유명한 맛집이라고 갔어요. 유명한 맛집에 갔어요. 유생 상태가 엉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집에 바꿔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집에 고객이 와서 맛있게 식사를 했어요. 먹고 가더니 갑자기 배가 아프대요. 배가 아프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혹시라도 10명이 와서 1명이 그랬다라면 왜 그럴지 좀 덜 하겠지만 만약에 10명이 먹었는데 8명이 아프다. 문제가 되죠. 식중독이죠. 식품의 식중독이라는 것은 식품의 섭취에 연관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바이러스죠. 또는 유독물질에 의해 발생하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우리는 식중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식중독의 일반적인 증상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식중독에 걸리면요, 열이 많이 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복통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막 들락날락 거리면서 어떻게 해요? 설사합니다. 그리고 막 구토하기 시작을 해요. 거기다 이제 하고 나면 막 머리가 아파오죠. 때로는 호흡곤란을 느낄 때가 있고 증상에 따라서는 어떻게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식중독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식중독의 종류는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꼭 필요해요. 세균 속 식중독이냐, 자연독의 식중독이냐, 화학성의 식중독이냐, 마이코톡신의 중독이냐, 이런 분리에 따라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자세한 관계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많이 걸리는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성에는 여러분들 많이 먹는 감자 싹 먹으면 솔라닌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섯을 잘못 먹으면 무스카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물성은 이제 보고 같은 거, 이런 거 잘못 먹으면, 예, 거기 중독되면은, 예. 그래서 보고를 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조리,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이 취득이 된 사람이야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염형 식중독이라는 거죠. 여기서 살모넬라, 그 다음에 장염, 비브리오균이 있는 건데요. 대장균, 독소영양에서는 어떤 거냐? 포도상 규균, 그 다음에 보툴리누스 등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전파돼서 경로되느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바닷가로 놀러 갔어요. 바닷가 놀러 가가지고서는 정말 행복했어요. 그래서 바닷가 가면 대부분 뭐 먹어요? 예, 어패류를 먹게 되잖아요. 그죠? 회도 좀 먹고, 조개도 먹고, 네, 뭐 이런 것들을 먹었어요. 10명이 가서 정말 재미나게 놀고 흥을 막 돋궈가지고 그러는데 갑자기 한 명이 배가 아프다고 12시에 막 두드리고 병원을 가야 되겠다고 난리를 쳐요. 분위기 완전히 깨는 거죠. 그런 한 사람, 그게 바로 저였어요. 네. 네. 제가 그렇게 약했가 봐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조심을 하죠. 이렇게 먹은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런 것도 한번 좀 알아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황색 포도상 규균은 우리 사람에 의해서, 예, 전파가 되는데 막 콧구멍을 막 만진다든가 머리카락 만진다든가 손톱이라든가 손에 상처가 있다든가 이런 걸로, 예, 만약에 조리를 한다든가 그런 사람과 접촉했을 때, 예. 그 다음에 살모넬라균, 이거는 대부분이 뭐 많이 있죠. 쥐, 개, 고양이, 소, 돼지고기, 닭, 계란 만진 손으로, 예, 또 닭 만진 손으로, 예, 제대로 씻지 않고 그걸 갖다가 음식을 한다든가, 또 제대로 된 씻지 않은 도구를 이용한 손, 도마, 칼 행주를 사용한다든가,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서 그 음식을 우리가 섭취했을 때, 예, 정말 가끔가다 저 같은 사람이, 예, 생긴다는 거죠. 이 식중독이.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그러면 날씨가 추운 겨울에는 식중독이 없느냐? 아니에요. 식중독에, 겨울에 식중독 50%를 차지하는 게 바로 노로바이러스예요. 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사람에게 장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그룹으로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항생제로는 치료가 안 되고 인체 내에서 이게 성장을 해요. 예. 감염 경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지하수를, 예, 오염된 식품이나 지하수를 섭취했을 때, 예. 그 다음에 이 병영균에 오염된 물건을 만진 손으로 뭐 입을 만졌다든가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여기에 감염된 환자의 기구라든가 식품을 함께 같이 먹고, 예, 같이 사용을 같이 한 거죠. 그 기구도. 그랬을 때 이제 전염이 되는데, 만약에 이게 감염이 되면 한 2주간 정도는 고생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바이러스로부터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안전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예방이에요. 예방의 첫 번째, 손 씻기예요. 여기도 나와 있죠. 손 씻기. 예. 그리고 음식물은 가열해서 완전히 끓여서 먹어야 된다는 거. 물도 끓여서 먹고요. 그 다음에 과일, 채소도요, 그냥 설렁설렁 흔들 게 아니라 철저하게 깨끗하게 살균, 소독해서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혹시라도 지하수를 사용하는 집이 있다면 그걸 관리해서 잘, 예,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위생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가다 요즘에 뭐 코로나19 때문에 밖으로 많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면 집이 좀 넓으면 이러면 뭐 바베큐라든가 뭐 이렇게 하면 참 행복한 시간도 보내고 맛있잖아요. 그래서 저녁 파티에 여러분들 주로 가족하고 오래간만에 만나면 파티를 하게 됩니다. 예, 저녁 파티할 때 여러분들 어떤 거 먹어요? 예, 대부분이 고기 먹죠. 고기하고 거기다 또 뭐 먹어요? 예, 해물도 조금 싸서 또 같이 섞어서 먹잖아요. 예, 거기다가 또 새우도 좀 같이 먹고. 근데 우리가 야외나 아니면 어디 갈 때 도마를 몇 개 가져갈까요, 여러분? 도마 몇 개 가져가세요? 한 개예요. 네, 한 개 가져가죠. 왜? 번거롭고 막 하니까 한 개 가져가죠. 그러면 칼은 몇 개 가져갈까요?
칼도 대부분이 한 개 가져갑니다. 자, 이렇게 칼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도마 하나로 모든 것을 야채서부터 육회 모든 것을 다 만지고 다룬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게 일어나느냐? 바로 교차 오염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교차 오염. 이거는 오염되지 않는 식재료나 음식이 이미 오염된 식재료, 기구, 조리자와 접촉이나 과정으로 인해서 미생물의 전이가 일어나 오염되는 현상을 우리는 교차 오염이라고 합니다.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감염 경로를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됐지? 이거죠. 조리하는 사람이 손을 제대로 씻지 않았어. 그 다음에 도구도 상태에 따라서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사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조리기구도 깨끗하게 씻질 않았어요. 네, 문제가 되죠. 그리고 조리된 식품과 조리되지 않은 식품을 같이 보관을 했어요. 한 통에 담아서. 이랬을 때 교차 오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예방법은요. 여러분들 집 보면 지금 이제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내 주방에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주방에 도마가 몇 개 있나 한번 씌워보세요. 최소한 저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최소한 가정에서도 도마를 4개 정도는 있어야 돼요. 4개 정도. 아주 정말 4개는 있어야 돼요. 요즘엔 칼라로 색깔별로 잘 나와 있어요. 만약에 푸른색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은 푸른 색깔, 예, 수산물을 생선 다루는 거. 오렌지나 빨간 거 뭐 이런 건 어떻게 해요? 고기 종류. 연두색이나 뭐 이런 거는요, 예, 야채 다루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노란 거나 하얀 거 있다? 그러면 이거는 기타, 다른 거 이용할 때. 예. 그래서 내 가정이든 사업장이든 도마는 4-5개는 색깔별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종류에 따라서 도마를 사용한다. 행주도 마찬가지예요. 생선 딸다가 뭐 이거 하고 그러면 안 되고 생선 다루는 행주 딱딱 구분을 해서 사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 다루는 칼, 생선 다루는 칼. 가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하신다면 교차 오염으로부터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리기구라든가 식기구는 깨끗하게 세척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유통기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포장 상태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위생에 보이지 않는 위생에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는 거죠. 요즘에는 주방기구를 관리하기가 조금 수월해진 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그전에는 우리는 항상 도마 씻어가지고 햇빛에다 널고 막 그런데 뭐 비 오는 날은 또 그거 나와도 못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에 자외선 소독기가 그냥 뭐, 컵 같은 것만 넣는 게 아니라 냉장고만한 크기로 큰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도마도 깨끗하게 세척해서 이렇게 세워서 넣어놓을 수 있고 또 칸칸이 거기다 뭐 칼, 그 다음에 행주, 수세미 이런 것도 넣어놓을 수 있게 참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소독기를 이용하신다 그러면은 조금 그래도 예, 위생에 감염되지 그런 거로부터 약간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 다음에 냉장고는요 한 꽉 채우는 게 아니라 70% 정도 채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음식물을 꽉 채우잖아요. 그럼 냉장실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칸은요 냉동실처럼 어는 게 있어요. 왜? 거기서 나오는 냉기가 나오지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한 70%만 항상 채우시고요. 그 다음에 냉장고 온도는 5도 이하로, 냉동고는 마이너스 18도 이하로 여러분들 이걸 꼭 온도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말 철저하게 주방에 있는 기기류를 여러분들이 위생관리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 아주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종사자의 이제 복장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발 및 용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작업장에서 유생면은 필수입니다. 유생면은. 어떤 사람들이 여자분들이요. 머리 눌린다고 안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호텔에 가가지고서 음식을 먹을 때 안심하고 막 그럴 때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 안전모 딱 쓰고 옷도 깨끗하게 다려서 쫙딱 입고, 물론 뭐 세탁실이 있어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그분들의 작업복에서부터 일단 신뢰를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두발과 용모도 갖추고 유생복도 그렇게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다른 것보다도 남자분들한테 부탁을 드린 건 뭐냐면, 약간 이렇게 수염 기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주방에서 조리를 하시는 분이라면 조금 면도를 하시는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분의 취향이고 그분의 멋이니까 뭐 제가 그걸 뭐 어떻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면도는 깔끔하게 하시는 게 위생 관리에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남자분들 가끔가다 코를 보면 코털이 막 삐죽삐죽 나온 거 있으면 되게 불결스러워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가끔 가다 보면 그런 거 있죠? 면도 파는 데 가보면 코 속 파는 면도기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윙 하면 그거 되는데 한 5,000원이면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구매해 놓으시고 항상 청결하게 하시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유생복이에요. 유생복은 똑같은 유생복 몇 개 좀 준비해 놓고 항상 빨아서 작업장에서 귀찮지만 그래도 좀 깨끗하게 다려 입으면 어떻게 해요? 고객들이 볼 때는 아우 진짜 유생복이 참 잘 어울린다 뭐 그런 얘기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고, 앞치마는 용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착용하셔야 되는데, 조리용, 그 다음에 배식용, 세척용 같은 거는 좀 틀리잖아요. 세척용은 물 젖지 않도록, 옷이 젖지 않도록 여기 뭐 비닐계통을 입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하셔야 되는 거. 유생복 여러분들 꼭 입으시는데 귀찮다고 그냥 입지 마시고 조금 다려서 입으시면 더 유니폼도 폼나더라고요. 저는 어디 음식점 갔는데 옷 깨끗하게 다려서 셰프님 딱 머리 유생모 쓰시고 옷 쫙 다려서 이렇게 입고 하는 거 보면 정말 아우 진짜 이런 집은 진짜 와서 맛있겠구나, 생각이 더 맛있겠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많이 하는 장신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귀걸이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반지, 시계까지도 안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즘에 정말 아름다운 네일 아트에 보면은 막 보석 받고 그런 거 절대 하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손톱은 항상 짧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 종사자의 복장 관리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직원들한테 이런 걸 아예 보일 수 있도록 이런 거 복사해가지고 딱딱 붙여 놓으세요, 아예. 그럼 수시로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이 말하게 되면, 아우, 저 사장님 또 잔소리!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교육기관에 가가지고, 교육을 바꾸면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종사자의 복장 관리라든가 뭐 이럴 때는 위생교육할 때 이런 걸 좀 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유리하고요. 건강검진은 아주 필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빨간 글씨로 써놨어요. 그래서 건강검진 유생교육은 필수다.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자분들은요, 짙은 화장도 안 하셔야 되고 짙은 향수도 자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조금 염두에 두시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이 작업장에서는 반드시 여러분들 어떻게 되시냐면 작업화를 신으셔야 돼요. 작업화. 사실은 칼을 다루고 뭐 이런 데는요, 사실 그게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떨어뜨리다가 막 그럴 때도 있어요. 만약에 경우 여러분들 그냥 내가 슬리퍼 신고 하는데 뚝배기가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처 납니다. 그래서 작업화 항상 신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하냐면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주방에서 일하시던 분이 화장실 가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조리복 벗고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입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조리복 모자 벗고 걸어놓고 화장실 갔다 오셔서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들어오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보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화장실에서 손을 안 씻고 가요. 어디서 씻어요? 개수대에서 흐르는 물에 한번 씻어요.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철두철미하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화장실에 갈 때, 들어올 때 이 조리복 벗고 입고 하는 거 습관화 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직원들한테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건 지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종업원들의 금지 행동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작업장에서 머리를 만진다거나 세탁을 한다던가 세면을 하는 거, 날 덥다고 막 세면대에서 어떻게, 세면대가 아니라 그 식품 있고 막 그런 데서 개수대에서 막 물 껴안고 얼굴 씻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아예 못을 박아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맨손으로 축산물을 만져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이제 간을 본다고 뭐 소스 같은 거 만질 때 특히 더 하죠. 손가락 푹 찍어가지고 맛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이 손 어떻게 돼요? 자기 손이지만 찍는 동시에 이 손에 있던 균이 어디로 들어가요? 그 전체 통으로 들어가요. 이거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간 본다고 국자나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먹어봐요. 그 먹어보고 이 국자나 숟가락을 씻지 않고 다시 모자르는 양념을 넣고 또 휘휘 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가 먹었던 거, 맛봤던 거, 그걸 다시 가서 하게 돼요. 이거 금지해야 돼요. 그래서 이 조리에 음식 하시는 분들은 그 옆에다가 조그마한 공기 있잖아요. 조그만 공기나 뭐 그릇 쭉 한 10개 정도 쌓아놓으시고 간 보고 하나 떠서 간 보고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 다시 한번 떠서 간 보고 그럼 맞았어.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 좀 내비둬요. 개수대에 넣고 또 닦아서 다시 또 쌓아놓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고개 귀찮아서 휘휘 져서 간 봐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절대 앞으로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작업장에서 작업장마다의 사정이 있어서 작업장에서 꼭 식사를 하셔야 될 경우라면 어쩔 수 없지만 되도록이면 작업장에서는 식사하지 마시고 홀에서 식사를 하시고 또 들어가시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흡연을 한다든가 껌 씹기는 이제 이런 건 좀 많이 알고 계시는 상식이라서 그런데 혹시라도 싶어서 제가 말씀을 더 드리는 거고요. 여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주방에요.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 에어컨 놔드려야 됩니다. 예, 작업 환경이 나쁘면 일단은 일하는 사람이 붙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같은 거 있어도 더운 열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덥고 열악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익히는 음식이 우리는 많기 때문에 이 유니폼으로 어떻게 따요? 땀을 닦아요. 땀 닦아요. 그 땀 닦고 그런 걸로 하지 마시고 땀이 막 흘러요. 그러면 어떻게 해? 목에다가 수건 같은 거 하나 이렇게 걸치고 있다가 이렇게 수시로 닦고 하면 그거 빨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이게 가운을 입고 유니폼을 입고 할 때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이 손등이에요. 손등에다 땀 닦는 거거든요. 이거 하고서는 다시 음식을 또 해야 된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좀 미리 주의를 줘서 그런 일이 없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싱크대에서 화장실 갔다 와서 싱크대에서 손 씻는 거 절대 아니다. 물론 음식 만들다가 하다가 개수대에서 손상가락 흐르는 물에 씻는 거는 이해가 가죠. 그렇게는 해야 되죠. 왜? 손을 자주 씻고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좀 해주시고 음식을 만들다가 소스 만들다가 막 기침 막 칼락칼락하고 막 그냥 재치기 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그럴 때는 딱 이걸 벗고 손을 벗고 딴 데 가서 기침하고 와서 해야지. 그거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경우는 안 된다. 이런 거를 아주 제가 거듭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식중독을 예방을 하려면 우리가 주로 6가지만 6가지만 여러분들이 수칙을 지켜주면 돼요. 6가지. 우리가 중요하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세척, 소독, 칼, 도마, 구분 사용, 보관 온도를 적정하게 맞춘다. 이렇게만 해도 식중독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해주셔야 돼요. 요런 거 많이 보셨죠? 요런 마크. 많이 보셨나요?
네, 햇선 마크. 네, 요런 거가 만약에 상품에 샀는데 이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식약처에서 허가한 거예요. 식품 안전 관리를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예, 믿을 수 있게 구매하셔도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의무 적용을 한 품목이 7가지가 있어요. 비가열 음료, 빙가류, 어묵류, 그 다음에 냉동 수산식품, 그 다음에 냉동식품, 그 다음에 레토르트, 이제 이거 저장용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햇반이라든가, 뭐 무슨 뭐 육개장이라든가, 뭐 요런 거. 그 다음에 배추김치. 요런 거는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 7품목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사업을 하시면서도 요런 햇선 마크가 있는 걸 여러분들이 구매해서 드신다 그러면, 예, 조금, 예, 안전하게 드실 수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내 점포에 매우 우수라는, 예, 유생 등급제가 붙어 있다. 예.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생각해 보세요. 좋음으로 가겠어요? 우수로 가겠어요? 아니면 매우 우수로 가겠어요? 똑같은 종류의 음식을 하는 식당이라면, 음식점이라면, 예? 어디로 가시겠어요? 매우 우수로 갈 거 아니에요. 예. 중요하죠? 매우 우수로 간다. 여기서 가는 거는 바로 1번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 1번이 뭐냐? 예. 음식점 유생 등급제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2015년 5월 19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신청을 누가 하느냐? 영업자 여러분 스스로 가서 하시면 돼요. 평가는 그러면 어디서 하느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위탁평가를 하고 있고요. 평가 점수가 그래도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있잖아요. 90점 이상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한 거잖아요. 매우 우수. 85점서부터 90점은 중간이 된 거예요. 우수. 예. 80점 이상 85점 미만까지는 좋음. 그럼 80점 밑으로 그러면 떨어져요. 그럼 한 번 떨어지면 못하느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시 신청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유생 등급제를 받으면 뭐가 좋으냐? 혜택이 뭐가 있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 이 등급제에 참여하는 업소는요, 2년간, 예, 검사 출입 면제입니다. 혜택이 많죠. 그 다음에 유생 등급 표지판을 홀에도 걸고, 주방에도 걸고, 간판에도 걸고, 다 걸 수가 있어요. 홍보용으로. 예, SNS 올릴 때도 그것도 갖다 해놓고 거기다가 포토존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와서, 예, 거기 사진 찍어서 올리면 콜라 하나, 뭐 사이다 하나 줘도 되고, 얼마든지 홍보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설비라든가 개보수에서, 예,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주방이라든가 이거 할 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서 이런 거를 또 여러분들이 설비를 한다든가 보수를 한다든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반드시 하시는 게 좋다. 대상은요,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예, 요 3가지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유생 등급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에, 예, 등급제가, 등급제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재평가에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좀 보류된 데 있잖아요. 다시 6개월 후에 다시 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할 때도 쉬워요. 온라인도 가능하고요. 예, 여러분들이 뭐 방문을 해도 되고 우편으로 해도 되고요. 서류는 영업신고증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지정신청서와 자유평가와 결과서, 평가표 이거 가져가서 내시면 돼. 근데 이제 여기에 평가 항목이 기본이 10개예요. 일단 10개에는 합격을 하셔야 돼. 예. 그 다음에 일본 분야가 46개 항목이에요. 그 다음에 공통 분야가 8개 항목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예, 결과를 받을 것에 따라서 등급이 바뀌는 거죠. 예. 기왕이면 뭘 받고 싶으세요? 매우 우수 받고 싶잖아요. 예, 여러분들 신청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모든 위생 관리는, 예, 손 씻기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예.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의 홍보물로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돈 주고 맞출 필요는 없고요. 굳이 안 맞춰도 돼요. 이거 많이 홍보물 비축돼 있거든요. 이거 갖다가 곳곳에 좀 붙여 놓으세요. 예, 그래서
이거도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주방 사람들도 반드시 화장실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손을 씻으라고 얘기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고객에게 신뢰감 주는 주방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예요. 사업가의 마음가짐도 중요하고 청결한 주방 관리도 중요하고 안전한 위생 관리도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 중요한 것을 고객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고객 입장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정말 더 신경 쓰게 되고 내가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여러분들이 철두철미하게 주방 관리와 위생 관리는 지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 좀 이런 거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혹시 있으신가요? 네. 그런 거가 만약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 댓글창이라든가 이런 데 만약에 남겨주시면 제가 추후라도 여러분에게 다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을 열정으로 시작하는 첫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성공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